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또 업무하시는 분들은 업무하시면서 또 세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집에서 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집에 여러 가지 또 집안일도 있고 할 텐데,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50분 남았습니다. 좀만 더 힘내시면은 이제 끝나갑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까지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유익한 세션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더 유익한 세션이 될 수 있게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일반 유튜브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세션에 가셔도 아마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처음일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간단한 개념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 GCP를 활용해서 제목이 GCP를 활용한 머신러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CP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예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4개 정도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I 플랫폼, 클라우드 오토 ML, 빅쿼리 ML, ML API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제품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과학자다 혹은 머신러닝 엔지니어다, 나는 맨날 머신러닝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텐서플로우 코드를 잘 짤 수 있어 하시는 분들, AI 플랫폼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서 텐서플로우 코드를 짜시면 되겠죠. 주피터 노트북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제출을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마어마하게 큰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 센터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다 한 그 모델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의 목적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서빙 레이어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백엔드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역시 GCP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서빙 레이어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구글의 목표, 저희 순다 피차이 회장님께서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Democratize AI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AI의 민주화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약간 대중화라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즉 AI라는 거, 머신러닝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려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학을 해야 돼? 나 수학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막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막 코드를 짜야 돼? 뭔가 머신러닝 쓰고 싶긴 한데 어렵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이슈들을 저희가 본 거는 이제 하도 AI다 머신러닝이다 하니까 회사에서 임원분들, 상무님이나 전무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도 AI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해보려고 해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AI 전문가가 없습니다, 조직 내. 그러면은 컴퓨터 할 줄 알죠?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IT 하셨던 분들 혹은 기술 쪽으로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AI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AI라든지 머신러닝을 잘 모르지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친절하게 제품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오토 ML, 빅쿼리 ML, ML API와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시면은 복잡한 코드 없이 간단하게 모델을 생성하시고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경험상 그렇게 만든 모델들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이 제품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얻으셨습니다.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해내셨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ML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학습과 예측 2개 다 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래프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 잘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클릭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학습을 시키고요, 예측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BQML 같은 경우에는, 빅쿼리 ML 같은 경우에는 SQL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머신러닝 학습을 하고 예측도 합니다. 코드가 되게 간단해요. 기존에 텐서플로우로 제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로 한 200줄 정도 코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BQML 사용하니까 같은 게 한 3줄 만에 끝납니다. 3줄에서 한 5줄.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를 짜서 SQL 구문만 잘 아시면은 DML이라든지 DDL 같은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은 쉽게 BQML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ML API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측만 할 수 있는 그런 API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하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도 많이 필요합니다. 즉 컴퓨테이션 양도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 구글에는 데이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파워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요. 그냥 학습을 이미 다 시켜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특수한 지식에 대한 학습은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고양이를 보고, 그래서 고양이의 이름이 뭐 키티라고 하겠습니다. 그 고양이가 키티인지는 학습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고양이라고 학습은 시킬 수 있겠죠. 혹은 개, 뭐 코끼리, 사자 이런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언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죠. 뭐 사랑합니다라는 의미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지식들이고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을 다 시켜놨습니다. 사전에 학습을 시키고 여러분들께는 API 형태를 통해 가지고 예측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ML API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시 또 다양한 솔루션들을 또 개발을 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총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그런 것들 뭐 하나하나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제품을 써가지고 머신러닝 구축했고요. 여기에 있는 그 제품들을, 요 회사들을 보시면은 직접 코드를 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AI 플랫폼을 사용해서 막 텐서플로우를 짜가지고 뭐 구축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ML API, 오토ML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구축을 하셨습니다. 뭐 여기 어크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일본에 있는 그 자동차 판매, 중고, 세컨핸드 판매 회사인데요. 그 중고차 팔 때 보면은 그 사진이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보고 여기는 앞면, 여기는 뒷면, 여기는 실내, 여기는 외부, 그 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오토ML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 잘하면은 쫙 자동으로 얘가 분류를 해줍니다. 사진 딱 올리면은 이건 앞면이야, 사진 올리면 이거 뒷면이야 이런 식으로 얘가 쫙 분류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오토ML을 이용해서 구축을 했고요. 오카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이제 제공해주는 정보, 그렇죠? 피드백 이런 것들, 고객의 소리 그런 것들을 이메일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VOC를 확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때 API,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 API를 이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코드 안 짜고도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한 방법으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혹시나 여러분 회사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면은 한번 간단하게 구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미지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구름인지 아니면 만년설인지 뭐 이런 거 클래시파이 하는 거, 네, 저희 ML API와 오토ML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를 보고 배가 비어 있는지 가득 차 있는지 이런 것들도 뭐 바다 수면과의 그런 뭐 거리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무거우면 좀 내려가 있을 테니까 뭐 이 길이가 좀 짧겠죠. 배의 길이가 높이가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암이나 아니면 병 같은 거 진단하는 거 역시 이런 비전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역시 ML API나 아니면 비전 오토ML 같은 걸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뭐 사람도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 사람이 이렇게 보고 뭐 저는 뭐 이런 전문성이 없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보시고 암이네, 암이 아니네, 혹은 병이 있네, 병이 없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기상학자가 아니라서 아주 잘은 모르지만 전문적이 있으신 기상학자분들은 보고 이건 구름이야, 이건 눈이야 아마 사진만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배를 딱 보고 이 배에 짐이 가득 실려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항구에서 한 10년, 20년 일하신 그런 분들 혹은 도선사 이런 분들은 배를 딱 보고 저 배에는 화물이 가득 차 있네, 안 차 있네 아마 바로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높이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죠? 네, 첫 번째, 저와 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머신러닝을 활용하면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뭐 대표적인 예가 알파고가 되겠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둬요. 그렇죠? 알파고 만든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 저희 구글의 자회사인데요. 아마 거기에 바둑 뭐 잘 두시는 분은 좀 계시겠지만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두시는 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굉장히 바둑을 잘 둘 수 있게 됐죠. 똑같습니다. 이미지 분석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를 자동화시키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디오 추천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 저희 가족에게는 제가 영화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 아버지는 중국 무술 영화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디오를 추천해 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머신러닝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화 시켜가지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화시키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동영상의 객체를 감지할 수도 있고요, 레이블링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활용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ML API라든지 오토ML, 그 다음에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 를 사용하시면 쉽게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머신러닝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API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구글에서 이미 학습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만 하시면 되고요. 머신러닝 API는 그 대부분 할 때 unstructured data,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예측 값을 제공을 합니다. 뭐 사진을 분석한다던가 목소리를 분석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예측 값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하고 싶으면요, 뭐 비전 API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떤 문장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Natural Language API, NL API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번역을 하고 싶어, 네, Translation API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유명한 거죠, Translation API. 그래서 뭐 구글 트랜슬레이트라는 앱, 네, 여행 가실 때 많이 쓰시죠. 저도 예전에 그 러시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말 제가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러시아 분들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더라고요. 뭐 땡큐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었거든요. 네, 역시 그 트랜슬레이션 API를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뭐 핸드폰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가 있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얘가 알아서 한국말로 번역시켜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거기다도 구글 트랜슬레이션 API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문장으로 바꿔주는, 네, 스피치 투 텍스트 API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문장으로 바꿔주고요. 또 문장을 또 사람 목소리로 바꿔줍니다. 네, 텍스트 스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그 딥마인드, 저희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알파고 만든 회사에서 웨이브넷이라는 것을 공개를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그 컴퓨터가 얘기할 때 되게 어색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해서 웨이브넷을 통한다면 정말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챗봇이랑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정말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글 듀오라는, 네, 그런 제품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PI를 이용하면은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비전 API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고 그에 해당되는 라벨 같은 거 인식하고요. 여기에 사람이 있네, 자전거가 있네, 뭐 의자가 있네, 이런 라벨을 인식할 수 있고요. 얼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눈썹이구나, 여기가 눈이구나, 코의 위치는 여기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CR 같은 것도 진행을 합니다. 그 이미지 속에 글자가 있으면은 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글자가 노트북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텍스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Translation API를 사용하면은 그걸 또 다른 언어로 번역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미지에 혹시 만약에 뭐 19금 이미지가 있다. 그럼 얘가 요거 19금이에요 라고 분석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주요 랜드마크, 뭐 에펠타워라든지 자유여신상 이런 것도 분석을 해주고요. 로고 같은 것도 인식을 합니다. 구글 로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얘가 여기 구글 로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네, 그러한 인식들도 있고요. 또 비슷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또 찾아가지고 또 갖다 줍니다. 이 이미지 비슷한 거 여기 있어 라고 해서 그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분석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정도 예시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 보시면은 이분은 뭐 헤드웨어 라이클리우드, 모자를 썼을 가능성이 very 헤드웨어 좀 이상하네요. 조금 unlikely네요. 네, 어쨌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랜드마크 하면서 여기 레프트 아이, 왼쪽 눈의 위치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도 할 수도 있고요. 웹 주석 기능도 제공해가지고요. 뭐 이 이미지는 뭐 해리포터에 나왔던 이미지다. 뭐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웹사이트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지 똑같은 이미지를 웹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Translation API,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면 얘가 번역을 해주는, 네,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API를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API니까 저희가 JSON 형태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Natural Language API 같은 경우는 감성 분석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고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숫자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고객 같은 경우에 고객의 소리,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고객의 소리가 있다, 부정적인 고객의 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따로 머신러닝 프로젝트 구축하지 않고 그냥 이 API만 활용해도, 네,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 그 다음에 뭐 비디오 같은 경우에서도 필요한 라벨 같은 거를 얘가 식별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 머신러닝 모델 다 만들고요. 트레이닝 다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데모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 화면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저희가 이미 화면을 학습을 다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조금
멋지게 약간 그 비주얼 툴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죠, 되게.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다 라고 하면은 네, 되게 많은 그 이미지의 그런 엔티티들을 쫙 모아가지고요. 고양이는 뭐 동물 안에 있겠죠. 애니멀 안에 있어서 다양한 사진들을 가지고 이미 학습을 다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하나에 대해서 오른쪽에 이와 같이 뭐 cat, pet, mammal, 포유류죠. 동물. 그다음에 British Shorthair 아마 얘 종류인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레벨링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다 시켜 놓은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라벨링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뭐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도 보면은 이 이미지를 갖다 놓고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라벨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미 학습을 쫙 다 시켜놓은 거예요. 엄청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미 다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예측만 해서 비슷한 사진을 아마 여러분이 예측을 요청을 하면은 걔가 이 사진은 스타디움이야, 얘는 팀 스포츠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리턴 값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따로 모델 구축 안 하고도 머신러닝 솔루션을 개발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AutoML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 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구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 구름을 잘 분석해야 뭐 항공 운항 일정도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구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구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 구름이 다양한 또 날씨 패턴을 아마 나타내게 될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구름을 예측하는 것은 아마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비전 API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구름 뭐 이 정도만 알려주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 학습시킬 때 그냥 구름만 했지 얘가 무슨 정라군인지 권운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뭔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학습을 안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양철구름이야, 얘는 뭐 정라군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네, 여러분이 직접 라벨링을 해가지고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AutoM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지식은 네, 비전 API, 머신러닝 API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AutoML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AutoM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저에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뭐 되게 많이 이미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델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시키려고 이제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은 네, 저희가 그 많은 모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네,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머신러닝 가장 앞 단계부터 가장 뒷 단계까지 모든 게 다 GUI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코드 짤 필요도 없이 그냥 버튼만 잘 클릭하시면은 저희 가지고 있는 이 모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모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과연 정확할까? 네. 저희가 해봤는데요. 그 캐글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냐면 머신러닝 관련해서 서로 컴퍼티션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네, 그런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이 AutoML을 한번 출두시켜 봤는데요. 상위 한 10% 정도에 드는 것 같습니다. 상위 10%. 그러면 전체 그 데이터 과학자들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10등 정도 하는 네, 그러한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죠. 뭐 not the best, 최고는 아니겠지만 good enough, 어느 정도 이상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고 괜찮은 그러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ML API, 비전 API 비교를 한다면은 AutoML 같은 경우에는 뭐 ML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개발자가 네, 쉽게 GUI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얘는 좀 제한적인 게 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건 할 수 있는데요. 비전 AP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뭐 OCR이라든지 뭐 아니 얼굴 인식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학습과 예측 둘 다 하고요. 비전 API는 예측만 하는 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간단하게 데모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클라우드 화면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메뉴로 가서 여기 맨 아래쪽에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제품들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비전을 클릭하게 되면요. 크게 AutoML 비전과 비전 API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AutoML 비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예시를 가지고 이미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뭐 없습니다. 그냥 사진을 그냥 잔뜩 올렸어요. 사진을 쫙 갖다 올렸습니다. 뭐 여러분 컴퓨터에서 직접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사진을 쫙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CS 파일을 하나 만들고 컬럼을 두 개를 썼습니다. 첫 번째 컬럼에는 그 사진의 디렉토리를 지정했고요. 두 번째 컬럼에는 이제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한테 알려줘야겠죠. 야, 얘는 뭐 시러스라는 구름이야 라고 해서 얘는 큐뮬러스라는 구름이야,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게 정답을 다 알려줍니다. 저는 예시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 각각 한 20개 정도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실제로는 뭐 한 1000개 뭐 이렇게 올리면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가 막 돌아요. 학습을 막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한 10분, 20분, 경우에 따라서 뭐 1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얘가 학습을 한 다음에 얘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통계 데이터를 저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나 이 정도 정확해, 얘는 뭐 정확성 이 정도 돼 라고 해서 저한테 자체 내로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측을 해야겠죠. 예측을 할 때는 뭐 우선 브라우저로 확인할 때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름 사진을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네, 얘가 조금 전에 학습한 걸 바탕으로 이 구름은 시러스야 라고 저에게 정답을 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좀 전에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킬 때 이 구름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 구름 이름은 뭐 노트북이야, 그냥 강아지야,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라벨링을 했다면은 여기서 얘가 결과를 줄 때도 이 구름은 강아지야 라고 얘가 대답을 했겠죠. 우리가 학습한 대로 얘는 결과를 주는 친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이 구름은 얘가 시러스야 라고 라벨링 해줬기 때문에 얘가 시러스일 확률이 97% 이렇게 저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얘도 REST API를 제공이 되기 때문에 API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바탕으로 해서 뭐 딴 데 디플로이 하셔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솔루션을 개발하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미지 관련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아마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거나 머신러닝을 활용하실 때는 아마 정형 데이터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형 데이터, 저희도 뭐 통계를 내봤는데 거의 한 60% 이상이 아마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미래 뭐 수요를 예측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럴 때는 저희 AutoML 테이블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AutoML 테이블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얘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도 역시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면 되고요. 이번에는 뭐 빅쿼리 같은 데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막 컬럼들이 있지 않습니까? DB 스키마.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널 값이 얼마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을 피처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라벨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피처고 이건 라벨이야 라고 여러분이 지정만 해주시고요. 학습을 시키시면은 역시 아까랑 똑같이 얘가 머신러닝이 작동이 돼가지고 어떤 스트럭처 데이터, 그 RDB와 같은 표의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시고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역시 지금까지도 코드 알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마우스 클릭만 잘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AutoML에 대한 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한 4개 정도의 4개 정도의 제품이 있었죠. AI 플랫폼, AutoML, 그 다음에 ML API, BQML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ML API와 AutoM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빅쿼리 ML이라는 제품입니다. 즉 기존에는 빅쿼리만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ML 기능, 머신러닝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 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데이터를 그냥 막 많이 집어넣고요. 되게 멋있는 수학 모델을 구축을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뿅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온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해보니까요.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리하고 프로세싱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이 앞 단계가 되게 힘듭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빅쿼리를 통해서 이러한 전처리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빅쿼리에서 깨끗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걸 다시 빼가지고 텐서플로우를 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빅쿼리에서 바로 머신러닝을 하면은 편하고 좋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BQML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규칙 대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가져온 게 그 어떤 상품의 라이프타임 밸류, 네, 그런 걸 좀 예측해보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데서도 쉽게 뽑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빅쿼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떤 표의 형태로 RDB와 비슷하게 표의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한 줄, 즉 행 하나하나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걸 인스턴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컬럼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저희가 전문 용어로 라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 라이프타임 밸류의 레비뉴, LTV의 어떤 레비뉴 값, 수익을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걸 라벨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라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저희가 피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친구를 피처로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피처로 할 거야, 얘는 라벨이라고 할 거야 라고 빅쿼리 ML한테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알아서 모델을 돌려가지고요, 얘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어때요? 라이프타임 밸류 레비뉴를 구하는 게 저희가 궁금하죠. 그러면 어때요? 빅쿼리 ML한테 이제 다른 것들의 피처값만 제공을 하게 된다면은 빅쿼리 ML이 알아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저에게 리턴을 해주겠죠. 네, 그러면은 프리딕션 할 때는 이렇게 피처 값만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된다면은 얘가 기존에 학습한 걸 바탕으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P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빅쿼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쿼리로 가게 되고요. 제가 또 실제 라이브 코딩을 하기에 좀 무서워가지고요. 이미 코드를 좀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보시면은 from statement를 확인하시면은 얘가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빅쿼리 public data.samples.natality. 네, 그래서 보시면은 빅쿼리 public data라는 프로젝트에서 samples라는 데이터 셋으로 가게 되고요. S니까 좀 많이 내려가야겠네요. samples. 네, 한참 내려가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samples는 데이터 셋입니다. 데이터 셋은 테이블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natality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이제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요. DB 스키마가 있고요. 얘는 한 20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네요. 그 다음에 프리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표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컬럼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데이터는 지금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겠죠. 그래서 며칠 날 태어났고 무슨 요일 날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몸무게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쌍둥이인지 아닌지 뭐 이와 같은 그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이의 몸무게를 한번 예측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애가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몸무게를 한번 예측해보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몸무게가 너무 작으면 어때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뭐 인큐베이터를 좀 준비해놓으면 좋겠죠. 혹은 몸무게가 너무 크다. 그럼 어때요? 뭐 좀 힘센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좀 도와준다던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몸무게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은 뭐 출산을 할 때 좀 더 병원에서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코드를 그냥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컬럼들 중에서 컬럼이 지금 막 20-30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이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만 저희가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피처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아이의 몸무게, 이건 저희가 예측해야 될 값이니까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죠. 라벨이니까.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아이가 좀 더 무거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임 기간, 그렇죠? 임신을 한 기간, 엄마 뱃속에 오래 있으면 그만큼 더 무거워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쭉 보면서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겁니다. 요런 게 아이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셀렉트 구문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원하면 필터링 좀 걸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의 몸무게가 0이 아닌 거. 왜냐면 항상 보세요. 에러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널값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널값을 제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코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할 거예요? 모델을 만들 겁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BQML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셋에 저장을 할 거고요. 나탈리티 모델이라는 모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Dclass Example이라는 프로젝트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Dclass Example. 그래서 여기 보시면 Dclass Example 있고요. 여기에는 많은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어디에요? BQML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셋. BQML이라는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셋. 이게 기존에 존재하면 아마 여기다 저장을 할 거고요.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얘가 알아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탈리티 모델이라는 모델을 저장을 할 거고요. 여기 이미 있네요. 예, 제가 옛날에 한번 실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델 타입은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를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혹은 목적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 모델을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선택한 이 5개의 컬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예측을 할지를 정해줘야겠죠. 저희의 문제 상황은 뭐예요? 아이의 몸무게를 예측하는 거를 저희의 문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라벨로는 아이의 몸무게를 라벨로 정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만에 코드 다 짰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학습했던 결과 관련된 어떤 통계 자료들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의 2단계 중에서 1단계가 끝난 겁니다. 학습의 단계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예측을 하면 되겠죠. 네, 예측할 때 역시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사용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코드를 미리 좀 짜봤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는 어때요? 아까 보신 그 테이블에서 그 뷰에서 좀 필터링 한번 걸어봤고요. 이번에는 뭐예요? 피처값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데이터는 얘가 남자애야. 가임 기간은 이렇게 돼. 엄마의 나이는 이렇게 돼. 뭐 이런 식으로 피처값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요 모델을 사용하고 싶어. 저희가 좀 전에 만들었던 모델이죠. 네, 거기서 나는 예측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뭘 예측하고 싶어? 나는 우리 아이의 몸무게를 예측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던지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얘가 저희의 모델을 바탕으로 몸무게를 예측을 해가지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측은 항상 빠릅니다. 1초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쭉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고요. 아까 표가 한 20기가 정도 됐던 엄청나게 큰 표였거든요. 그 중에서 스테이트가 WY인 것만 얘가 필터링을 해가지고요. 해당 피처를 줘가지고 이렇게 쭉 예측을 한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미 저희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우리의 모델이 얼마큼 정확한지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 근데 아직 애가 태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 임신하신 엄마가 산부인과에 오셨는데 애가 초음파를 보니까 남자인지도 알고요. 가임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요. 엄마의 나이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아이의 몸무게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생성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BQML을 사용하면은 역시 SQL 신텍스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예측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한 작년쯤에 나왔거든요. 네, 그때 나와가지고 지금 가능한 모델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뭐 리그레션이라든지 K-means 클러스터링은 좀 제한적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DNN 다 쓸 수 있는데요. 외부에 공개한 거는 지금 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더 많은 모델들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텐서플로우 짜신 거를 일로 가져와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오면요. 뭐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리그레션 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언제 뭘 써야 되냐라고 할 때요. 지도학습, 뭐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정답이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는 그 중에서는 뭐 어떤 포캐스팅 같은 걸 할 때, 예측을 할 때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같은 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런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얘가 바이너리다, 스팸이다, 스팸이 아니다, 구매를 한다, 구매하지 않는다. 네, 이럴 때는 얘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카테고리컬 데이터인데 클래스가 많다. 고, 중, 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각각의 뭐 나라, 국적, 한국, 일본,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럴 경우에는 멀티 클래스 옵션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레코멘데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뭐 행렬 분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비디오 추천하는 거, 혹은 넷플릭스에서 비디오 추천하는 거, 이런 거 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도학습이 아니라 비지도학습, 물론 많은 비즈니스 케이스는 지도학습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스터링, 뭐 K-means 클러스터링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모델링 하실 수가 있고요. BQML 같은 경우에 이러한 모델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모델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BQML에 대한 설명을 좀 올려드렸고요. 좀 전에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린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셔서 학습을 시키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코드 2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줄보다는 조금 더 있었죠. 한 세네 줄 네, 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 혹시나 데이터 과학자분들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으면은 뭐 러닝 레이트 같은 것도 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테스트 이발리에이션 데이터 쪼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뭐 어차피 시퀄이니까 쉽게 쪼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레귤라이제이션, 뭐 한국어로 일반화라고 번역을 하나요? 뭐 L1, L2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하면요, SQL 문법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시키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가 빅쿼리에 쫙 쌓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모델을 만들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도 플렉서빌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뭐냐면요, 아까 AutoML, 그 다음에 빅쿼리 ML 다 본인이 직접 학습을 시킬 수는 있지만 다 GUI라든지 간단한 신텍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것들 설정할 때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준다던가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코드를 짜셔야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AI 플랫폼이라는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셔가지고 코드를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데모가 될 것 같은데요. AI 플랫폼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데모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좀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여기 밑으로 가서요. AI 플랫폼이라는 네, 이 제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쭉 아래로 가면은 네, AI 플랫폼이 여기 있고요. 뇌 모양을 형상한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노트북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노트북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 인스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뭐 나는 텐서플로우 2.x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클릭하시고 나는 GPU를 붙일래 안 붙일래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위치에 나는 오레건에 만들 거야 혹은 뭐 서울에 만들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CPU는 얼마로 할래 뭐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버추얼 머신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요. 뭐 그렇게 큰 버추얼 머신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선택한 CPU와 메모리에 딱 맞는 버추얼 머신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요. 그 버추얼 머신 안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피터 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텐서플로우 1.x 버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머신 타입은 4개의 vCPU, 15기가의 메모리, 그 다음에 GPU는 하나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마음껏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으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이용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파이토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만드실 때는 네, 여기서 파이토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유롭게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학습을 시킬 때 그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 센터의 리소스를 활용하고 싶잖아요. 지금 이거는 되게 작은 버추얼 머신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로 학습시키면은 로컬에서 학습시키면은 컴퓨팅 파워가 되게 부족해요. 여러분 그냥 노트북에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쭉 작성하신 다음에 얘를 패키징을 시킨 다음에 잡을 서브밋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리전에 서브밋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디렉토리는 어디 있어, 모델은 어디에 있어 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 티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뭐 워커 노드는 4개를 쓰고 싶어. 나는 컴퓨터를 19대 쓰고 싶어. 나는 GPU를 뭐 얼마큼 쓰고 싶어. 파라미터 서버는 난 몇 개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스케일 티어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워커 노드는 한 20개, 30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파라미터 서버는 10개, 20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이용해서 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얘가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온프렘에서 그렇게 구축하기가 좀 까다롭죠. 아무래도 네, 훨씬 더 쉽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을 설정해 주시면은 얘가 그 다음에 쭉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 2가지 정도 장점을 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모델 한번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요. 결과를 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바꿉니다. 뭐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레이어의 개수, 뉴런의 개수 이런 것들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또 수정해서 학습시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죠? 네, 그거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AI 플랫폼 안에는 하이퍼 튠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바운더리만 주시면 됩니다.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나는 뭐 레이어의 개수를 뭐 한 3개에서 10개 사이로 할래. 뉴런의 개수는 뭐 몇 개에서 몇 개 사이로 할래. 러닝 레이트는 뭐 0.01부터 0.3 사이로 할래.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요.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자체적으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몇 개를 좀 선택해가지고 얘가 여러 번 실험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범위만 지정하셔가지고 YAML 파일, YAML 파일로 그걸 저장하신 다음에 그대로 저희한테 서브밋만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그 안에서 여러 번의 실험을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결과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혹시나 데이터 과학자분들 계신다면은 AI 플랫폼을 활용한다면은 훨씬 더 쉽게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모델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예쁜 모델을 만들고 잘 저장해 놓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엔드 유저가 와가지고 예측을 한다던가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예시를 든다면은 뭐 앱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가 자기 임신 기간이라든지 아들인지 딸인지를 입력을 하면은 예측되는 아이의 몸무게는 얼마예요? 라고 대답을 주는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목적이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빙 레이어라고 하는 곳에 모델을 디플로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서빙 레이어가 백엔드가 돼가지고요. 마지막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이제 리퀘스트를 하면은 서빙 레이어가 이제 API를 통해서 결과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디플로이하는 과정, 그것도 또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디플로이하는 과정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하다는 겁니다. AI 플랫폼을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모델을 디플로이 할 수 있고요. 그럼 사용자가 뭐 어떤 제이슨 형태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얘도 역시 제이슨 형태로 정답을 주게 되고 그러면 사용자는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I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보셨을 때 뭔가 되게 좋아 보여. 뭔가 자유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하이퍼 파라미터도 조정할 수 있고 뭔가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코드가 나는 아직도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텐서플로우나 아직도 좀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친절하게 얼마 전에 또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빌트인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보통 발표를 할 때는 GA가 된 것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처음 만들면은 알파 단계, 이거는 저희 구글 직원만 쓴다던가 아니면 저희와 계약을 맺은 NDA 계약을 맺은 특정 고객들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단계로 넘어갑니다. 베타 단계로 넘어가면은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을 하지만 다만 뭐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제공하지 않고요.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나면 이제 GA 단계, Generally Available. 그럼 그때는 저희가 SLA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안정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베타 단계 제품은 제가 보통 발표는 잘 안 하는데요. 너무 좋은 거라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플랫폼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방금 전에 노트북을 클릭을 했고요. 맨 좌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New Training Job이라는 이런 버튼이 있고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Built-in Algorithm Training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저희가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근데 그거를 저희가 GUI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GUI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AutoML이나 뭐 빅쿼리 ML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플렉서빌리티가 있습니다. 즉 하이퍼 파라미터를 더 많이 튜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원하는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XGBoost, 뭐 리니어 모델, 딥러닝 모델,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지금 BQML보다는 좀 더 많은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가공해가지고 뭐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빅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시고요. 여기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여기다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죠. 마우스 클릭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잠깐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뷰 데이터, 이번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래서 제가 CSV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를 어디다 저장할 거야. 결과를 어디다 저장할지 또 알려줘야겠죠. 2020년 온보드에다 저장하겠습니다. 뭐 이런 폴더가 하나 있네요.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얘는 최종 결과를 여기 2020 온보드라는 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하시면요. 아까 제가 리니어를 선택했으니까요. 이게 리그레션을 할 건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숫자의 데이터다, 어떤 연속적인 데이터다라고 할 때는 리그레션을 사용하고요. 데이터가 카테고리컬 데이터다, 어떤 이산적인 데이터다, 남자, 여자, 스팸, not 스팸, 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면 되겠죠. 전 리그레션이라고 선택을 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이퍼 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죠. 클릭하시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이퍼 튠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운더리, 범위만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스텝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텝의 최대치를 얼마큼 할지 그런 걸 정해주시면 되고요. 러닝 레이트, 학습률은 내가 얼마큼 할지. 그래서 최소값은 나는 한 0.01에서 나는 한 0.3까지로 한번 범위를 잡아주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은 이 안에서 얘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의 값을 뽑아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세팅할 수가 있겠죠. 나는 뭐 로스를 최소화시키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몇 번 시도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치 사이즈는 얼마로 할래? 뭐 옵티마이저는 나 뭘 쓸래? 뭐 대부분 그냥 아담 쓰시죠. 아담이나 RMS 프롭 이런 거 쓰실 텐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세팅을 이렇게 GUI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를 텐서플로우나 이런 걸로 다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뭐예요? 데이터만 제공하시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범위만 주시면은 하이퍼 튠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최적화시켜서 가장 적절한 값만 뽑아가지고 학습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머신러닝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좀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기능이어가지고 아직 베타지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중에 GA로 풀리게 되면은 아마 비즈니스에 좀 더 잘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단계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POC 같은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